힐링이 되다 TV 이한일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책 해설 강의를 통한 트라우마 힐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우울증의 경제학, 팬데믹 코로나에서 팬데믹 우울증까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미 한번 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내용이 조금 더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촬영하고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정말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우울증까지 가는, 그래서 우울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웨인 존슨 같이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있죠. 그런데 이 드웨인 존슨도 그 영국 신문에 본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야기했는, 정말 유명인들이 정말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레이디 가가도 정말 본인이 겪었던 그 우울증에 대해서 빌보드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정말 그러면서 이 레이디 가가가 훌륭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경험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잘 이렇게 연합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같이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딴 수영선수조차도 본인이 정말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K. 롤링 같이 해리포터 저자로서 정말 본인이 우울증에 있었던 그 경험들이 정말 소설에서도 녹아나는 디멘터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쓸 때 본인이 아마 우울증이 그런 어떤 소설에서 아마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주드도 있고 애슐리 주드도 있는데, 나오미 주드의 딸이 애슐리 주드죠. 그래서 이 애슐리는 정말 어린 시절이 디스펑셔널했다. 그래서 늘 본인이 정말 아이솔레이션 돼 있었다. 또 안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미 주드가 늘 우울증에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 주드는 2022년 봄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참 이걸 보면서 이 우울증이 대를 이어서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인들 말고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웹매드에 나오는 제프 위노그레드 같은 이런 분들도 그냥 영상 편집자죠. 비디오 프로듀서. 이거 20살 때부터 우울증을 치료를 계속했던, 그러면서 어쨌든 결혼하고 아이도 둘 놓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은 기억한다를 가지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던 도중에 조선일보의 안상현 기자가 우울증으로 매년 1,400조 원이 사라지는 제2 팬데믹 정신질환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1919년에 비해서 21년도에 한 14.9%, 그 다음에 불안장애는 16.4%가 증가한, 그러니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또 WHO 세계 정신건강보고서에도 보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우리나라보다 더 급증했죠. 28%와 26%. 그러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질환이 굉장히 급증했다. 이 내용이 그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책의 서문, 몸은 기억한다의 책 서문을 하면서 그냥 각 개인에 대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마음과 감정의 흔적을 남기고 즐거움과 친밀함을 주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생물학적 특성, 특히 면역 체계에도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생산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본인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주위 동료의 생산성도 떨어지게 한다. 이걸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고, 심지어는 자살 등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본인이 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도 어렵지만 이분이 직장에 가서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업무 능력도 떨어뜨리게 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상현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WHO와 국제노동기구에서 보고한 내용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매년 1,120억 일의 노동 손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1조 달러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따지니까 한 1,400조 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을 우울증에 매년 1,400조 원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악화가 되면 결근과 퇴사, 업무 성과 저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사직 운동이, 대사직 열풍이 불었다는 거죠. Great Resignation, 대사직. 그러니까 직장이 막 사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2019년도에만 해도 한 34%였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68%, 소위 말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했던 G세대는 81%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직장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인들이 경험한 정신질환도 불안, 우울증, 번아웃, 섭식장애, 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등등 해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경험했다 하는 것이 2019년도에는 60%가 안 됐는데 이제는 2021년에는 거의 70% 이상, 80%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겪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규직 직장인에 대한 서베이 결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청구가 2017년도에 213건에서 2021년에는 695건으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도 굉장히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그리고 미국 직장인들이 결근과 퇴사를 경험한 게 2019년도에 3%였다면 2021년에는 17%로 결근했던 비율이 늘어났고 퇴사한 비율도 34%에서 50%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이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그 기사에 의하면 아이폰이 성공되는 자살 공장. 그러니까 아이폰은 자체로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에다가 아이폰 제조를 맡기는데 이 폭스콘이 직원이 수십만 명인데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8명의 직원이 자살을 시도하고 14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폭스콘이 자살 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폭스콘은 노동 착취 현장이 아니라 공장이다. 그것도 식당과 영화관까지 있다. 그리고 자살 시도가 있지만 4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수를 감안하면 미국 전체 자살률보다 낮다. 뭐 사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자살을 덜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이제 뭔가 이런 오명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결과가 이어지느냐 하면 아이폰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자살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뭐 이게 애플이 하청업체가 자살 사태가 있었다. 폭스콘이 뭐 직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이폰이 불매운동까지 한동안 있어서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자살 혹은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더욱이 프랑스텔레콤이 이제 오랑주라는 그 회사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진이 이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퇴사를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진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 이게 징역형이 됐다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이제 형사소송이 됐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런 우울증이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프 위노그레드는 사실은 그 주인의 의사 친구가 케타민 한번 써봐라. 케타민이 우울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LA에 있는 케타민 클리닉인데 미국 전역에 이런 케타민을 쓰는 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400불 정도, 뭐 한 5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우울증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비즈니스로 지금 이제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타민은 원래는 마취약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케타민인데, 근데 이게 슈프라바토라는 이름으로 아주 저용량의 케타민을 쓰게 되면 우울증에 도움이 되더라.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알사탕 같이 이렇게 먹는 뭐 이런 제품도 나올 정도로 케타민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 이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슈프라바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잘 스프레이라고 돼 있죠. 나잘은 이제 코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품 허가가 된 걸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케타민처럼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소위 말하는 사이키델릭 치료가 있는데, 환각제, 즉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LSD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우울증과 중독 증세가 치료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에도 많은 자금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안상현 기자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서리브렐 혹은 베타업, 리라헬스, 캄 이런 미국 회사들이 정말 이렇게 1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스타트업, 건강, 특히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생겨나고 있고, 기업 가치가 거의 한 4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굉장히 큰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이 팬데믹 뭐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또 백신, 진단 키트 이것들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겨난 정신건강 스타트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애플 같이 자살 환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회사 내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의 부부 문제, 가족 생활, 또 법률, 재정,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혹은 스트레스, 정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말 이렇게 대규모 큰 회사들은 뭐 존슨앤존슨, 포드, 휴렛패커드, 코드 그래픽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그런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1달러를 이런 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1.62 혹은 3년 이상 이걸 유지하게 되면 2불 이상까지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신건강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 하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직원들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급휴가를 더 많이 주고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서도 EAP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정신 상담을 받으면 많지 이렇게 뭐 저 친구는 좀 문제가 있잖아?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로마는 어느 뭐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직장생활 하는 모두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트로마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정신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걱정해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지. 저 친구는 정신 뭐 상담을 받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우리 팀에서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그분조차 오히려 더 트라우마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우울증의 경제학은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의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결국 코로나 우울증, 그러니까 이 팬데믹 우울증의 팬데믹의 상황으로 갈 만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정신건강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케타민 클리닉이라든지 우울증 치료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키델릭 치료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EAP, 정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우울증의 경제학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지금 우리가 몸은 기억한다. 이 책을 따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4강 2장 마음과 뇌의 이해, 새벽녘 트라우마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